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채널에서 자주 언급했었던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블로그 체험단, 생활비 절약과 식비 절약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관심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블로그 체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식비 절약, 꾸민비 절약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달마다 지원받았었던 서비스나 제품을 돈으로 환산해보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무려 100만원까지 되는데요. 오늘은 블로그 체험단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 블로그 체험단이란 무엇인지, 어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선정 확률이 더 높은지, 또 선정이 잘 되는 꿀팁은 어떤 게 있는지 주의사항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영상 보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소개드릴 블로그 체험단은 이걸 통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수익 얼마가 가능하다, 수익화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대신 오늘부터 영상 시청하시고 바로 시작하시면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거기 때문에 생활비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블로그 체험단이란 맛집, 뷰티, 헬스, 생필품까지 업체로부터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SNS에 후기를 업로드해주는 걸 말해요. 여기서 SNS는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 틱톡이나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블로그 체험단은 후기 업로드하는 SNS 플랫폼이 바로 블로그인 거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는 완전 무료로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맛집을 예로 들자면 2만원, 3만원 무료 금액권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왜 업체 사장님들이 무료나 저렴하게 체험단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걸까요? 요즘 온라인 마케팅이 정말 대세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면 무슨 제품을 사더라도, 맛집을 가더라도 그 전에 꼭 네이버에서 방문했던 사람이나 구매했던 사람의 후기를 찾아보시곤 할 거예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글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특히 개업 초기에는 글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때 체험단을 모집해서 내 가게의 홍보글을 드리는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체험단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요. 친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어디 체험단에서 왔어요 라고 하니까 친구가 무료로 음식을 주면서 체험단이라고 무료로 먹고 나중에 블로그에 우리 가게 홍보글을 써주는 분들이 계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왔다가지고 나중에 너무 궁금해서 친구 가게를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진짜 그때 왔던 손님이 친구 가게를 홍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블로그 체험단이란 걸 알게 됐고, 글을 보니 딱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나도 그럼 이제 블로그 열심히 키워서 이렇게 맛집 다니면 진짜 식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 그날부터 블로그를 개설해서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솔깃하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블로그 체험단은 어떻게 시작하실 수 있는지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는 블로그 체험단이니 당연히 블로그가 필요한데요. 네이버 아이디만 있다면 누구나 블로그 개설이 가능하니 블로그부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잠자고 있는 블로그가 있으시다면 해당 블로그를 그대로 이용해 주셔도 돼요. 블로그를 개설할 때 보면 카테고리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 음식을 제공받고 싶다면 맛집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나는 화장품이나 미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 하시면 패션, 미용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카테고리를 골라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블로그를 관련 카테고리에 맞게 하나씩 세팅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예시로 맛집을 들어보겠습니다. 별명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안에서 쓰는 닉네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처럼 금아리라고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먹순이, 먹개비처럼 맛집 블로그임을 티낼 수 있는 닉네임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블로그명은 내 닉네임을 넣어 금아리의 맛집 탐방, 금아리의 맛집 기록, 이런 식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블로그를 개설하시고 나면 포스팅이 0개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라면 게시글이 하나도 없는 블로그에 홍보를 맡기실 건가요? 저였어도 사실 믿고 맡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체험단 신청 전까지 글을 몇 개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외식 가실 경우 원래는 그냥 가서 맛있게 먹고만 나왔다면 지금부터 내가 간 식당의 입구, 메뉴판, 그리고 음식이 나올 경우 음식 사진을 넉넉하게 20장 정도 찍어주시고요. 동영상 1개 정도도 촬영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찍고 집에 와서 글을 한번 작성해보세요. 땡땡역 맛집 추천, 금아리 식당,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주시고 가게의 위치나 전화번호, 예약, 주차 가능 여부 등등 네이버에 하나씩 검색해서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크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내가 시킨 음식의 맛이 어땠는지, 매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쭉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블로그 제목 짓는 거라든지 키워드 잡는 거라든지 블로그에는 복잡한 게 정말 많은데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고려하고 작성하시면 글 하나 쓰는데 한두 시간 이상이 걸리게 될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내가 글 쓰는데 재미를 붙여보겠다 하는 마음 정도로 편하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 그때 키워드, 블로그 제목, 블로그 지수 높이기 등을 고민하시는 것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요. 일단은 겁내지 않고 연습해본다 하시고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을 쓰시다 보면 나중에는 쓰는 속도도 빨라지고 대충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나는 써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사는 동네 플러스 맛집 추천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알고리즘이 판단했을 때 퀄리티가 높은 글들이 우선적으로 뜨는 거라 그런 글들을 보면서 공부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블로그 키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미 붙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을 열심히 썼는데 아무도 내 글을 읽지 않고 방문자가 계속해서 0명이면 써봤자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면서 다음 글을 쓰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내 글을 진짜 아무도 봐주지 않아 하면서 좌절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좌절하시지 말라고 제가 필살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웃 추가입니다. 다른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과 이웃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웃 맺은 블로그랑 서로 블로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댓글도 달아주고 공감도 눌러주고 서로 상부상조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웃 추가는 다른 블로그 들어가시면 서로 이웃 추가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고 신청 멘트를 작성해서 보내시면 되는데 이때 기본 멘트로 서로 이웃해요 라고 보내시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의 있는 멘트를 작성해서 수락 확률을 높여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금아리입니다. 저랑 관심 분야가 같은 것 같아서 서로 이웃 요청드려요.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지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성의 있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서로 이웃 추가를 빨리 할 수 있는 저만의 꿀팁도 소개해 드릴게요. 한 명 한 명 블로그를 들어가서 추가하다 보면 이것도 정말 시간을 꽤 잡아먹는데요. 땡땡땡 맛집이라고 검색하시고 최상단의 글을 클릭하신 후 아래로 스크롤 해보시면 공감한 이웃들의 이름, 그 옆에 이웃 추가 버튼이 뜰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 버튼만 누르신 후 멘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서로 이웃 추가 작업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글이잖아요.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잡혔다 하시면 그때부터 블로그 작성 기능을 하나씩 활용해보는 걸 연습해보세요. 인용구를 활용한다든지 선으로 구분지어 보기에 좀 더 편안하게 한다든지 색상을 넣거나 글자를 두껍게 해 강조한다든지 이때부터 차근차근 연습해 블로그 키우기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서로 이웃 추가도 하고 작성한 글이 4개 정도 되었을 때 처음으로 체험단 선정이 되었는데요. 글이 몇 개 정도 되어야 그때부터 선정이 된다. 이런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 역시도 4개면 사실 시작한 지 2주 정도 안에 첫 체험단 선정이 된 거거든요.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카테고리에 맞는 성격을 보이는 것 같다 하시면 그때부터 체험단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체험단은 체험단을 관리하는 정말 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오늘 20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체험단 중에서 초보 블로그도 선정이 잘 되는 체험단은 강남 맛집 그리고 리뷰노트인데요. 저도 강남 맛집에서 첫 체험단 선정이 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오늘 예시를 강남 맛집으로 들어볼게요. 먼저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사는 지역을 선택해 주신 후 저는 선정 결과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어 마감 임박순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초보 때는 신청자가 적은, 다시 말해 경쟁률이 낮은 곳에 신청해 주시면 당연히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신청 한마디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서로 이웃 추가 작업처럼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맛집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금아리입니다. 저는 아이폰 땡땡을 사용하고 있고 평소에 주위에서 사진을 잘 찍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스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좋은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점을 어필하셔도 좋고, 내가 썼던 몇 개의 글들이 상위 노출이 되었다면 그 점을 어필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이때 선정이 되었다면 리뷰 등록 기간 전까지 가게를 방문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되고요. 리뷰 등록 기간 동안 블로그 글을 작성해 사이트에 제출해 주시면 모든 게 끝입니다. 작성하실 때 대부분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요. 사진은 15장, 동영상은 1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가이드라인 정도는 꼼꼼하게 숙지하고 가셔야 되고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여유롭게 찍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키워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키워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목에 이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본문 작성하실 때 글 중간중간에 키워드를 3번씩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방문하실 때는 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불편한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대부분 사장님들이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십니다. 저는 오히려 사장님께서 잘 부탁하신다면서 이것저것 더 챙겨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방문 전에 예약을 미리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장님도 저희가 방문하는 걸 사전에 알고 계세요. 약속 시간만 엄수해서 방문하시면 문제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하고 나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안 될까봐 불안해서 이곳저곳 마구잡이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또한 포스팅이 몇 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블로그 체험단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초창기에는 정말 보이는 대로 막 신청 버튼을 눌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과한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마구잡이로 신청했던 것들이 운 좋게 다 되어버렸을 때 스케줄 조절이 정말 힘들어졌었어요. 선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체험단 기간 내에 업장을 방문해 사진을 찍어야 하고 또 기간 내에 포스팅을 작성해서 올려줘야 하는데요. 체험단 모집 공고를 보시면 방문 가능한 요일과 시간이 이미 정해진 공고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주말에는 체험단을 받지 않는 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 몰아서 3개씩 가면 되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지원하시면 나중에 스케줄 조절이 정말 힘들어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체험단 방문할 때 저는 주로 제 여동생이나 남자친구와 함께 방문했었거든요. 같이 가는 사람의 일정도 맞춰야 하니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초반에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너무 무리해서 이곳저곳 지원하는 건 저는 비추천 드립니다.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체험단을 취소하게 되면 다음 선정에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고 여러 번 반복될 시에는 해당 플랫폼에서 체험단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니 모집 공고에 방문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포스팅 작성 시간까지 고려하셔서 계획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체험단에 도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식비 절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신청하시면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체험단은 보통 정해진 메뉴를 무료로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2만원권, 3만원권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권을 제공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5만원 금액권을 제공해 주는 업장이 있어서 5만원이나 해주네? 하고 신청했는데 나중에 당첨되고 그 업체를 검색해 보니 1인분에 5만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방문할 시에는 남은 차액을 부담해 주셔야 하고 평소보다 오히려 지출이 더 생겨 식비 절약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 체험단을 반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손에 익기 시작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귀찮으시더라도 지원하고 싶은 업체는 블로그에 미리 검색해서 메뉴판 정도는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업장을 방문했을 때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체험단 자체가 홍보를 위해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 부각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애초부터 그래, 이 제품은 무료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받은 후 작성된 글입니다 라는 문구가 붙은 만큼 사실 광고성 글이에요. 저도 갔던 모든 업장들이 만족스럽진 않았었거든요. 어떤 곳은 맛이 정말 없다고 느낀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직원분들이 불친절하다고 느낀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점들을 제가 솔직하게 그냥 다 적어버렸다면 제 글을 본 그 누구도 그 업장을 방문하지 않게 되니 홍보도 실패한 거고 당연히 사장님이나 체험단 측과 마찰이 생겼을 거예요. 양심에 찔리지 않는 선에서 단점이라고 느낀 것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장점을 더 강조해 덮어주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만약 직원이 불친절했
차렸다고 느꼈다면 가게가 바빠서 직원분들이 정신이 없어 보였다. 떡볶이집을 갔는데 떡볶이가 정말 너무 맛이 없다고 느껴졌다면 떡볶이도 괜찮았지만 이 집은 순대가 진짜 맛있었어요. 매장이 너무 협소했다고 느껴졌다면 가게가 아담해서 소수로 오기 좋습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돌려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가서 이 점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불쾌했다 하시는 점이 있다면 글에 적는 게 아닌 체험단의 담당자 측이나 사장님께 따로 조용히 전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공정위 문구인데요. 포스팅 하실 때 기존에는 글 하단에 제품을 제공받았다, 협찬받았다, 대가성 포스팅이라는 이런 공정위 문구를 남겼어야 했는데요. 올해 12월 1일부터 이 공정위 문구를 글 하단이 아닌 제목 또는 본문 가장 앞부분에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표시하실 때는 본문이 광고성 포스팅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색깔을 바꿔주신다든지 강조를 넣어주신다든지 본문글과 확연히 다르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하니 이 점도 나중에 문제 없도록 꼭 잘 표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블로그 체험단 관련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떤 꿀팁이 있는지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내가 인플루언서가 아닌데 가능할까? 나 같은 초보에게도 협찬이 들어올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돈이 드는 게 아니니 남는 시간에 가볍게라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